봅시다. 오늘 나갈 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얘기는 어차피 계속 해. 그지? 우리가 앞서서 배운 단원이 2차 방정식 부분이었단 말이야. 1,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들어갔어.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갔단 말이야. 끝난 것 같았어. 그런데 또 뭐 들어가? 여러 가지 부등식. 그럼 거기에서 이제 또 2차 포물선하고 2차 방정식. 그런 녀석들의 이제는 근해 분리라든지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선생님 좀 전에 뭐라고 했어? 위치 관계라고 했잖아. 그럼 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오늘 단원을 나갈 건데 문항수가 다행히 다른 단원에 비해서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들이 나오는 거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 놈은 위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자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되셨어? 위치 관계. 누구하고 위치 관계요? 그러니까 함수 얘네는 그래프들의 위치 관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뭘 뜻하는 거야? 점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로 기결이 되는 거지. 항상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위치 관계가 나왔어. 그럼 뭐 할 거야? 직선하고 직선이 있을 거고, 얘가 포물선하고 직선도 있을 거고, 포물선하고 포물선이 있을 거다. 그런데 직선과 직선 이거는 뭐야? 수하 단원에서 배우고, 그리고 그 전에 배웠던 게 뭐야? 어차피 중딩 때 했던 거기 때문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부분은 나중에 이젠 얘기를 하겠더라. 어디 가서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는 연립 방정식 들어가면 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할 거야. 그 중에서도 누구? 요새 그럼 포물선과 포물선은 안 하나요? 2차와 2차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다룰 때는 이 부분은 어디에서? 여러 가지 부등식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것이며, 그 위치 관계에서도 근하고에 연관되어 있는 이런 녀석들은 우리가 어디? 부등식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겠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감? 오케이. 그럼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럼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게 뭐야? 포물선부터 알아야지. 포물선. 중딩 거 복습해보자. 중딩 거 모르면은 개찐다. 얘는 봤을 때 뭐야? 이게 가장 기본으로 시작을 해서 뭐 했어? 꼭지점의 좌표. 뭐가 되냐? 그렇지, 0, 이게 됐었네. 그럼 꼭지점이 중요한 이유가 뭐였지? 그렇지. 2차 포물선은 항상 갖고 있는 게 얘는 가장 큰 특징이 대칭성이다. 그래서 평행이동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수하 시간에도 배웠듯이 뭐가 되는 거야? 우함수, 기함수 이런 의미가 들어가게 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평행이동하지 않았으면 항상 이런 대칭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요 새끼 그려봤더니 이렇게 스르륵 싹싹 얘가 보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네. 그럼 요 놈이 AX제곱을 썼을 때 A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가는 거야?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가는 거야? 위로 볼록이 되겠네. 얘가 음수인 경우 A가. 그쵸? 그럼 요 부분을 바라봤을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우리는 어머나 너란 새끼가 꼭지점의 좌표가 나왔는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구나. 맞습니까? 그럼 중딩 때 배웠던 게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한다는 얘기지. 그걸 갖고 그대로 사용을 할 거다. 그래서 또 뭐가 나오는 거야? 어머나 얘를 기점으로 너란 새끼는 항상 뭐가 돼? 동일한 값을 갖게 되네요. 너란 새끼도 뭐가 돼? 동일한 값을 갖게 되네요. 되신 거지? 그럼 얘는 이 길이를 따졌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요 길이 같아지는 거고 요 길이 같아지는 거네. 그러면 포물선이라는 거는 대칭성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어디에 꼭지점에 존재하더라도 그 꼭지점에 누구? X좌표 요 새끼에 의해서 항상 무슨 관계다? 대칭 관계다. 이게 성립을 한다는 얘기네. 이해가 쉬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여기에 꼭지점의 X좌표를 X는 0 꼭지점의 X좌표 얘를 부르고 뭐라 불러? 축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함수라고 부르지 않잖아. 그치? 축의 방정식. 왜? 함수의 의미가 안 되니까. 그죠? 나중에는 배워요. 뭐 음함수, 양함수 막 이렇게 해서 배우기는 해.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선 그렇다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y는 0. 그게 뜻하는 게 뭐다? 그 함수식의 최대 또는 최소값
요걸 뜻하는 거다. 되셨나?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나타내는 것 자체가 요거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아니 당연한 얘기인데 요거를 보면 항상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지. 되셨나? 뭔 말인지 이해갔지?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우리는 대칭성 요거하고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x좌표는 항상 어떻게 된다? 대칭 구조이므로 얘가 알파였으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베타였으면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네. 됐습니다. 이해 갔죠? 그러니까 나는 요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야? 문제상에서 꼭지점을 얘기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잖아. 그치? 첫 번째는 뭐라고 불러? 아, 얘는 꼭지점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는 같은 표현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뭐 p일 때 최소 얼마를 가져요. 이런 식. 그지? 맞아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x는 p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셨나? 그럼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p에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뀝니다. 또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어요. 이런 표현들을 써준다고. 그럼 나는 여기서 봤을 때 이제는 하나씩 한 땀 한 땀 보시면 뭐야? 아예 꼭지점 너란 새끼. 그럼 나는 2차 포물선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로 x는 p일 때 최소값 누구를 갖습니다. 그럼 너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다? p, 뭐식이다.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x는 p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어머,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꼭지점의 x좌표가 뭐였다? p였다라는 것쯤은 알 수 있겠네. 되셨지? 그럼 얘 뭐라고 했어? 증가하다 감소한다. x는 p에서 증가하다 감소한대. 그럼 요걸 봤더니 뭐야? 위로 볼록일 때 요 새끼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가 0이 한 번 됐다가 감소로 바뀌네. 그럼 요 녀석도 감소를 하고 있다가 증가로 바뀌네. 그럼 이러한 시점이 되는 부분을 누구라 불러? 꼭지점의 x좌표.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상에서는 항상 친절하지만은 않다는 얘기야. 이런 부분을 반드시 상기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이해 갔죠?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알아낸 게 뭐야? 이게 누구? 꼭지점의 역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거야? A의 역할은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거기에다가 폭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얘는 방향성과 폭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되셨나요? 그럼 2차 함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얘는 뭐는 아니야? 0이 아닌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란 얘기. 됐습니다. 그럼 저거를 이제 뭐 할 거야? 나는 평행 이동이란 녀석을 해볼 거야. 우리는 이동을 좋아했잖아. 그지? 평행 이동. 그럼 선생님이 이전에 얘기를 했었어.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원래 어떻게 간다고? 얘가 점의 이동이 있고 도형의 이동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었어. 점의 이동이라는 건 뭐가 된다고 했어? 그대로 이동하시면 되고 도형의 이동은 반대로 이동하시면 돼요.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그럼 우선 얘를 갔을 때 항상 중심이 이동을 할 건데 왜냐면 평행 이동의 원래 기본적인 대칭 이동의 기본적인 정의가 뭐야? 임의의 점을 이동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임의의 점이라는 건 뭐야? 모든 점이지. 이해 갔지? 그래서 원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도형의 이동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 왜? 어차피 도형이라는 건 쭈루룩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임의의 점이라는 거는 그냥 점들 자체를 다 옮겨버리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이 힘드니까 어떻게 중심을 이동시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겠거니 이렇게 판단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되셨나? 그럼 중심이 되는 게 뭐야? 포물선에서는 당연히 꼭지점이 되겠지. 그럼 나는 봤을 때 요 녀석으로 옮길 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점의 이동이 있는 거고 도형의 이동이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뭔 소리입니까? 꼭지점을 이동할 때는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이 새끼는 어떻게? 그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반대로 표현하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된다. 뭔 소리입니까? 내가 y는 x제곱이라는 새끼가 있었어. x제곱이라는 새끼가 있었어. 그럼 얘는 스르륵 싹싹
이렇게 갈 때 0,0인데 그 점의 좌표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켜 볼게.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인정해? 되셨네.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였어? 0,0이었는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너랑 꼭지점이라는 새끼는 어디로 가는 거야? 1,-2로 가잖아. 그치? 근데 너란 식을 썼을 때는 어떻게 돼? y는 x-1의 제곱 마이너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딩 때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애새끼들이 헷갈려 한다고. 어떻게? 아유 선생님 그럼 2차식이라는 새끼를 혹은 함수식을 평행 이동할 때 x라는 새끼는 반대로 이동하고 y라는 새끼는 그대로 표현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원래 이동할 때 어떻게 되는 거라고? 점의 이동은 그대로 이동한다고. 선생님 그대로가 뭡니까? 플러스만큼 이동했으면 더해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만큼 이동했으면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동하는 건 뭐겠어? 플러스만큼 이동했으면 마이너스로 표현해주는 거고 마이너스만큼 이동했으면 플러스로 표현해주란 얘기야. 벌써 우리가 다 해왔던 건데 꼭 이런 개념만 들어가면 애새끼들이 아우 힘들어요. 존나 헷갈려요. 막 이런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해봤잖아. 뭐? 나왔어. x 구해봐. x는 1 또는 마3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런데 얘는 뭐야? 실제 값인 거지. 얘 값이 1이 나오기 위해선 식으로서 표현하면 뭐가 돼? x-1이 되는 거지. 이 새끼도 표현하면 뭐가 돼? 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도형 자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야? 얘는 식으로서 표현한 거고 얘는 값으로서 표현한 거잖아. 이해 갔지? 그럼 식으로서 표현할 때는 어떻게? 내가 원하는 값을 가기 위해서는 항상 반대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아니 맞잖아. 그러다 보니 요 녀석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요렇게 갔는데 원래 정확한 표시는 y 플러스 2 이꼴 x-1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함수라는 새끼는 항상 뭐니까 y는 뭐다 이렇게 나오니까 요 놈을 자연스럽게 옮겨준 거야. 그러다 보니 네가 나왔네. 그럼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엄모 x만 반대 y는 그대로. 개소리야. 둘 다 반대로 한 건데 y에 관해서 정리한 것뿐이야. 알겠냐? 뭔 말인지 이해갔지? 그럼 나는 이 이동을 봤을 때 점의 이동은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똑같이 평행 이동했으면 얘는 어떻게? x 대신에 x 플러스 p y 대신에 y 플러스 q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도형의 이동을 할 때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집어넣어줘야 맞는 얘기가 된다고. 가장 쉬운 게 뭐야? 내가 요 새끼를 봤을 때 어떻게? 뭐 포물선도 괜찮지만 직선이 있었어. 이렇게 있었는데 y는 x야. 근데 내가 이 새끼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싶더라. 그럼 내가 요 놈을 이렇게 갔을 때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봤더니 어떻게 돼? x 대신 0 집어넣으면은 x 대신 0 집어넣으면 1이지. 맞아 안 맞아? 선생님 많이 가. 그럼 x축으로 1만큼 표현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줄 알았더니 0 집어넣었더니 1이야. 그 원래 1,1이었잖아. 그치? 그럼 1 집어넣었더니 어디야? 2야. 그럼 이 새끼 표현했더니 뭐가 돼? 이렇게 가네. 돼요?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 그러니까 뭐란 얘기야? 실제 그 값을 쓸 때는 상관이 없으나 도형 자체를 이동할 때는 반대로 표현해서 얘는 이게 틀렸고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갔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x축으로 한 칸씩 이동이 되는 거라고. 임의의 점이. 되셨나?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더라. 됐나? 그래서 표현한 부분이 뭐가 된 거야? 나는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표현을 해줄 것이며 원래 y-q죠? 이렇게 할 것이며 너의 꼭지점의 좌표는 지금 여기 했잖아.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p, q가 되는 거지. 그럼 p가 0인 경우, q가 0인 경우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형태가 바뀌어지겠지. q가 0인 경우는 뭐야? 이 새끼 쌩까 쓰니까 뭐 x축으로만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야. 왔다리 갔다리. 그럼 최대 최소에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는 거지. 누구한테만 영향을 줘? x한테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축의 방정식만 이동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새끼가 0이야. 그럼 얘 쌩 까고 갔으니까 그냥 ax제곱에 플러스 q 형태네. 그럼 얘는 뭐야? q만 왔다리 갔다니까 위아래로만 움직였으니까 최대 최소에만 영향을 줄 것이다. 됐나? 그러면 a라는 새끼는 뭐라고 했습니까? A라는 새끼는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폭이랑. 그지? 그럼 그 방향성과 폭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저놈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너라는 녀석의 방향성과 폭이니까 아 네가 이렇게 있을 때는 최대치에 올라간 것까지는 알겠네. 가장 밑으로 내려간 것까지는 알겠네. 그럼 기본적으로 뭘 갖는다? 최대나 최소값 둘 중에 한 마리만 가질 수밖에 없더라. 됐나? 공통으로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지. 무조건 최대나 최소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차 함수더라.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그 녀석을 갖다 이제 뭘 해볼 거야? 좀 전에 분명히 최대 최소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대나 최소 둘 중에 하나만 갖는데 원래 앞선 내용들이 있어. 근데 그 내용은 요거 하고서 할 거야. 최대 최소 얘기 먼저 나왔으니까. 아, 딱 힘들다.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더 끝까지 숨이 차올라. 그지? 나만 그러냐? 설명을 너무 열심히 했나? 아, 인구 이색 왜 대답이 없어. 선생님 숨 차다고. 어? 무슨 노래냐고? 이 노래 몰라요? 성시기 형은 아냐? 성시기 형이 가수예요 원래. 알아요? 원래 예능만 나와가지고 요즘에 얼마 전에 음반 냈나? 가수예요. 걔가 부른 노래야. 나름 이거 유명한 노래인데 이상하네. 이상하다 이상해. 자 보자. 그럼 이 녀석은 뭐 할 거냐? 원래 이차함수라는 거는 이거 먼저 그냥 설명드리는 거야. 2차 방정식과의 관계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최대 또는 최소만 가질 수 있어. 맞잖아. 구조상으로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 그치? 그런데 이 녀석은 뭐 할 수 있다? 최대 최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더라. 이해 가셨나? 그러니까 그 최대 최소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최대 최소를 가질 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 부정방정식까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2차 함수에서만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뭐 범위가 없다. 이런 경우. 그럼 얘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최대 또는 최소 중 하나만 갖는다. 범위가 없다. 그럼 두 번째로는 범위가 있다. 아니, 조금 다른 말로 이제 닫힌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 이하라는 범위가 있으면 이 녀석은 뭐 최대하고 최소가 둘 다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나?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범위가 있기는 하고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범위가 있거나 없거나 얘는 어떤 경우냐? 치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 치환하는데요? 반드시 공통 부분이 나왔을 때 최대 최소 얘기. 아, 공통 부분. 그럼 얘는 어떻게 합니까? 공통 부분이 나와 있으면 뭐 해준다? 치환한다. 그럼 치환하면 뭘 해주셔야 되는 거냐? 왜? 사선으로 쓰고 있냐? 새로운 범위를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돼. 알겠죠? 왜냐하면 치환을 했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변수 대신에 다른 변수를 쓴다는 얘기야. 그럼 반드시 나는 뭘 해줘야 돼? 새로운 범위를 설정해 주셔야 돼. 어머! 선생님 그러면은 기존에 범위가 있었는데요. 있었으면 뭐? 그 새로운 범위를 기존의 범위를 이용해서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기존의 범위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새끼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가 최소인지 어디가 최대인지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가세요. 문제 풀면서 이젠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1번이나 2번은 개 쉬워. 그냥 쉽다고. 1, 2번 같은 경우에는 뭔만 해주면 되냐면 이 두 경우에는
이게 다야. 그려. 그래프 그려. 그림은 끝나. 됐죠? 예시를 들면 이럴 수 있지. 문제상에서 봤을 때 얘가 1, 2번 마찬가지인데 뭐 y는 뭐 이런 게 나왔다 치자. 그럼 이 새끼 최대 최소 구해주세요. 그럼 뭐야? 최소만 같네요. 그지? 최소만 가지니까 얘는 뭐야? 반의 제곱. 무조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 최소니까 반의 제곱. 그럼 얘는 4 빼주니까 얼마? 꼭지점의 좌표가 2,3인 거니까 너는 최소값 3을 가져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네.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2번으로 가면 어떻게 돼? x라는 새끼가 3 이상 7 이하입니다.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뭐 하라고 했어? 그려. 그릴 때 기본적으로 존내리 이쁘게 그리려고 하지 마. 적당히 그리면 돼. 반의 제곱, 축의 방정식이 얼마? 꼭지점 x좌표니까 2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서 축의 방정식만 그리면 되니까 x는 얼마? 2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지. 되셨어? 근데 나는 누구부터 누구까지 볼 거야, x를? 2가 아니라 3에서부터 7까지만 볼 거라고. 그럼 당연히 그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지. 그럼 당연히 이 새끼가 뭐? 최소값. 이 새끼가 뭐? 최대값. 이렇게 가는 거죠. 되셨나? 그럼 선생님 범위가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치환하는 건 이런 거지. y는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럼 4차식이잖아. 4차식 풀기가 힘들어. 개 힘들어. 그런데 이 새끼 봤더니 쇠끼리 쇠끼 뿜뿜 같은 게 있네. 너란 새끼 좋아요. 너무 좋아요. 된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가는 거야? 다시 봤더니 식을 쓰기 전에 봤더니 t는 이걸 보면 뭐 생각나야 돼?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뭐라고 알아? 2차 함수. 포물선인 거 알지? 그럼 얘도 보자마자 뭐야? 2차 함수인 거야. 선생님 t가 있는데요. 저 터져야 돼? 2x-4는 0이다 풀었어. x2지? 근데 내가 요거를 2a-4는 0이다 하면은 존내리 뭐 틀리냐? 아니지.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건 동일해.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x냐 a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둘 다 통틀어서 나는 뭐라 불러? 방정식. 맞냐? 그럼 요 놈도 마찬가지로 뭐 변수가 두 개네요. 그럼 넌 뭐야? 함수식. 되셨어? t와 x에 관한 2차 함수. 됐나? 정확히 x에 관한 2차 함수. 그럼 얘는 뭐가 돼? 이렇게 가서 스르륵 싹 이렇게. 그럼 얘는 t, x, 0, 4. 된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도도도도도도 무슨 성? 대칭성이니까 요 새끼는 2라는 거 알 수 있겠네. 그럼 너라는 새끼가 뭐야? 나는 너를 t라고 치환했으니까 t의 범위가 구하고 싶은데 문제상에서 3 이상 7 이하라고 했으면 x가 3 이상 7 이하 자르면 되겠지? 됐어? 그럼 얘 3일 때 7일 때니까 난 그래프를 이렇게만 본다는 얘기지? 그럼 t라는 새끼는 뭐야? x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t라는 새끼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t라는 놈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인다는 얘기지? 흰색 그래프에서.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겠지? 7일 때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겠지? 그럼 이 새끼는 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다. 이렇게 놓고 풀면 다시 이 준식이 뭐가 돼?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인데 내가 다시 봤더니 y와 t에 관한 식이니까 또 한번 그려주시고 t가 얼마일 때? 2일 때다. 그럼 알파하고 베타까지가 나와 있으니까 난 뭐 하면 돼? 잘라줘서 제일 낮은 새끼가 최소값, 제일 높은 새끼가 최대값. 이렇게 가면 되겠네. 됩니다. 되셨어? 이게 다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는 심화까지라고는 보긴 그런데 문제집마다 그래도 상문제나 발전 문제로 들어가는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얘네처럼 똑같이 2번 경우 2번 케이스 얘기하는 거야. 2번 케이스가 되는데 2번 케이스 문제를 어떻게 주냐면 쟤처럼 동일하게 뭐 3부터 7까지 그냥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런데 이 새끼가 어떻게 나오느냐?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뭐시기 이런 식으로 나와.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요? 얘가 이상해. 지금까진 뭐였어? 선생님 적당히 그리라면서요. 그래프 그리고 자르면 되잖아요. 못 자르지 지금 당장. 왜?
꼭지점의 좌표를 봤더니 A, 뭐식이 나오지. 그럼 이 A라는 새끼가 여기 사이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이해 가셨지? 그러다 보니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그려주시고 어떻게? 문제의 정석적인 건 두 가지로 나눠요. 알겠습니까? 얘가 여기 있는 경우하고 포함해서 이쪽에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애새끼들이 맨날 헷갈려 하니까 세 가지로 그냥 나눠 번져. 어떻게? 이렇게. 이게 되셨나? 이 경우 이게 케이스 1.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이 새끼를 포함해. 뭔 말인지 갔지? 포함하라는 얘기야.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 3, 7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면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르면 이게 3이고 7인 거지. 항상 이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주시라고.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뭐? 얘를 포함한 거 이상 이렇게 가는 게 두 가지로 나누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힘들어 하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 드린 거야. 되냐? 정석적인 건 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새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자른 거랑 얘는 어떻게? 이 새끼 포함해서 자른 거랑 어차피 크거나 같다일 때를 따지잖아 우리가. 그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생님 그럼 풀 수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최대 또는 최소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그 정보라는 건 값이야. 값이 숫자로 나올 수도 있고 문자가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럼 이 새끼는 최대값이 뭡니다. 최소값이 뭐였습니다. 요딴 식으로 주니까 여기 집어넣어봐. 돼? 안 돼? 따져보는 거야 니네가. 그러면은 이 새끼 되네. 그럼 그때 A값 구해주시면 되고. 안 되네. 그랬으면 여기에서 다시 풀어주고. 안 되네. 그럼 여기서 다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되셨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상에서 이제는 뭐 센에서 치면은 상문제라든지 아니면 뒤쪽에 C단계 정도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상문제 정도에서만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어렵다라는 문제 쪽에선 저게 이기 때문에 빈출이기도 한데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가나? 되셔? 오케이! 그럼 우린 뭐 했어? 최대 최소 얘기는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럼 난 이제 뭐 할 거야? 위치에 관한 얘기를 이어서 할 거야. 어떻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다. 그런데 선생님이 전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2차 방정식을 풀이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방정식을 풀이해서 해나 근을 구한다. 방정식을 푸세요. 거기에 들어있는 거잖아. 주변 의미가 다. 맞죠? 있잖아요? 선생님이 자주 쓰는 예시 뭐야? 너네 좋은 날이 고생하고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해? 아이고 그냥 공부 더럽게 안 했는데 잘 모르시고 내 새끼 고생했어 하면서 뭐라고 해? 밥 먹어 이러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밥만 처먹어? 아니면 반찬이랑 국도 먹어? 반찬이랑 국도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변 의미라고. 뭔 뜻을 얘기한 거야?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거는 그 방정식이 뭐 참이 되게 되는 x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에서 해나 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 첫 번째 의미 뭐라고? 그 등식이 참이 되게끔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구해주라는 것이고 그거의 이면적인 뜻이 뭐가 된다고?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얘들아? 뭐라고 했어요? 이거라고 했잖아. 기억나냐? 그게 1차든 2차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다가가야 돼 항상. 무조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그게 뭐가 돼? 해나 근이 된다. 이게 자유롭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 풀기 계속 힘들어지는 거야. 됐냐? 그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어줄 때 어떻게 갔었어 선생님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 어떻게? 얘가 x제곱 여기 있다 치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1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 새끼는 얘를 fx라고 놓고 그냥 y 놔. 얘를 y는 놨어. 그럼 얘는 뭐야? 2차 포물선하고 직선. 그지? 두 녀석의 뭘 따져? 교점을 따져보란 얘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 이 새끼 3, 1은 3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또는 3이잖아. 된 거지? 그럼 나는 얘는 주황색으로 표현했어. 그럼 y는 0 표현했더니 뭐야? 요거인 거지. 그럼 이 두 새끼의 교점을 따졌더니 뭐가 돼? 마이너스 1,0이 되고 3,0이 되는 거 맞냐? 됐지? 그럼 두 번째 케이스 풀었잖아요? 그 중에서 누구 구한 거야? x좌표 구하면 어머 너라는 새끼 마이너스 1 또는 3 나왔잖아. 그치? 연립을 할 때는 항상 한쪽으로 옮겨서 풀 수밖에 없는 거야. 내 말이 가? 오케이.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떻게 갈 수 있어? 아, 이 새끼를 이렇게 가면 되지. 됐나? 아, 맞잖아. 그럼 나는 뭐야? 이 함수 그래프하고 이 함수 그래프하고 뭐 한 거야? 교점을 따졌다고. 교점을. 됐어? 발음이 괜찮지 않습니까? 교점.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됐어. 그럼 얘를 보시면은 y는 요거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돼간다는 얘기야. 요놈은 이렇게 가고 얘가 스르륵 싹싹 0, 2 되겠네. 그지? 그럼 y는 3이니까 뭐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겠지. 돼요? 그럼 나는 요 점의 좌표 교점이 생겼네. 그 교점이 누구? x좌표. 그럼 요 새끼 봤더니 뭐가 돼? 연립에서 풀었더니 여전히 마이너스 1 나오고 3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 마이너스 1,3, 3,3. 그 중에서 누구? x좌표. 해가 어때? 동일한 거지. 됐나? 그럼 요 새끼는 어떻게 돼? 세 번째 케이스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됐슈? 됐습니다. 그럼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야? 얘를 y로 놓고 얘를 y로 놨으면 이번엔 어떻게 돼? 그래프가 아우 직선 잘 그려. 개 잘 그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랬을 때 y는 x 플러스 3이니까 이 새끼는 어떻게? 쓱 가겠네. 됩니다. 이해 가요? 된 거지? 그럼 교점 생겼어. 어머 너란 새끼 교점 생겼네. 그럼 연립해서 풀면 또도도 너란 새끼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너의 좌표는 이제 뭐가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이고 너 점의 좌표는 3,9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 좌표 중에 뭐?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새끼를 써주면은 해나 근이 되는 거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교점으로 가야 돼. 됐나?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갈 수 있는 거야? 어머나! 그럼 교점이 나와 있으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식을 작성할 수 있겠구나. 교점이 꼴 뭐라고 했으니까? 해나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니네가 잘 생각을 해보라고. 잘 봐, 잘 봐, 잘 봐. x라는 새끼가 1 또는 3을 근으로 가져요. 그럼 어떻게 돼? a에 이렇게 가지. 자연스러운 거잖아. 그지? 그럼 난 여기에다가 뭐? 어머! 이렇게만 붙여버리면 2차 함수가 되는 거네. 됐나? 아, 그럼 교점이 꼴 해나 근이니까 나는 그 식 작성을 할 수 있는데 그 식이라는 새끼는 누굴 뜻하는 거야? 방정식이 되기도 하는 거고 함수식이 되기도 하는 거네. 된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야? 함수식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아, 왜냐면 그 중에서 뭘 본 거니까. x좌표만 본다면 x좌표. 그지? 선생님 말 가? 그럼 교점의 x좌표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이제는 2차 함수식을 써서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 y는 a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그래프가 있어. 둘 차이가 뭐야 얘들아? 둘 차이가 뭐야? 뭐야? 어떤 거? 이놈의 새끼 헛배웠어.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완전 제곱꼴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둘 저마다의 특징이 있다고. 이 새끼를 보시면 뭘 할 수 있어? 그래프를 적당히 어떤 모양이겠거니 라고까지만 알 수 있는 거고 얘는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되나? 아니 맞잖아. 이 새끼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그럼 찍어 번지면은 얘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최대 최소도 금방 구할 수 있고, 이 새끼는 뭐야? 그냥 너 아래로 볼록이겠네. y절편이 양수 음수에 따라서 얘가 어느 사분면을 지나가고 안 지나가겠네 라는 것 정도를 따질 수 있겠더라. 되셨나? 이해 갔죠? 그런데 최대 최소는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조금은 어렵다는 얘기지. 이해가 쉬워?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내가 순간적으로 바르게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요 놈을 보시는 게 나은 거고. 이해 가셨어? 요걸로 바꿔주시는 게 나은 거고. 나는 그냥 그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에 관한 어떤 정보를 좀 더 얻고 싶다. 그럼 이런 경우가 좀 더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야. 되셨나?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교점이라고 했잖아. 그치? 교점. 교점의 X좌표. 그럼 나는 너란 새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럼 그 교점의 X좌표라는 녀석을 쳤을 때 그 X축을 뜻하는 게 뭐야? X축 위의 점. 요걸 뜻하는 게 뭐가 돼? X절편이 되는 거지. Y축 위의 점은 Y절편이 되는 거지. 그럼 X축 위의 점이니까 X축 위의 점이라는 새끼는 뭐가 되는 거예요? Y가 0, 1 때 X값 이렇게 가겠네. 그럼 요 놈은 X가 0, 1 때 Y값 이렇게 가겠네. 그쵸? 이해가요? 그럼 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쨌든 너희 새끼 X축 지날 거야 말 거야 이런 걸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림 제대로 그리려면. 그치? 그럼 나는 X축과의 교점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뭘 쓰는 거야? 아, 너 X축과의 교점 따져야 돼? 빵. 이렇게 출발하는 거지. 아, 그런데 내가 얘를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2차 방정식이라는 새끼가 해나 근을 가지면 그게 교점하고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너란 새끼의 판별식을 썼을 때 요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는 얘기야? 해나 근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데 이 해나 근이라는 새끼는 누구랑 똑같다고 했어? 교점이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교점의 개수하고가 일치되는 거구나. 그럼 너란 새끼는 2개, 1개, 빵개가 되는 거니까 누구?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누구? X축과의 교점이 너란 새끼도 2개, 1개, 빵개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나는 너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A라는 새끼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을 깔았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놓으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서 이게 1번, 2번, 3번이 될 수 있겠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난 뭘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얘 쌩까고 너는 0. 그랬을 때 너라는 새끼가 뭐? 판별식 D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판가름이 되더라. 되셨나요? 여기까지 간 거지? 됐습니다. 그럼 얘네는 확장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절대부등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도 충분히 가실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등식이 100% 성립하나요? 안 하나요? 이런 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되셨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만 더 확장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야. 해나 근을 가졌을 때 식 세우는 거 한 번만 연습을 하시고 바로 우리가 그 부분을 따라가 보자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우선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 그 중에서도 뒷파트에 나오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여기 부분에서는 해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어. 기억나지? 인수를 갖는다 많이 해봤잖아. 그치? 어떤 거 해봤었어? 기억 안 나면 찐따. 요거. 그럼 px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돼, 안 돼? 그럼 얘를 봤을 때 뭐가 돼? 집어넣어서 0 됐어. 뭐가 되는 거지?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뭐라고 해? 해나 근이라고 하잖아. 그지?
아니, 등식이 성립했으니까. 해나 그는 그 등식이 무조건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새끼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해나 근 교점이라고 분명히 계속 강조하고 있어. 제일 중요한 얘기지. 그럼 이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어머, x축과에 교점을 따졌더니 어떤 이차 함수가 있는데 그 새끼가 1 또는 2였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쓸 수 있어야지. 됐나?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떻게? y는 이게 나왔어. 그런데 이 새끼의 x축과의 교점이 1 또는 2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 x축과의 교점이니까 노란 새끼 빵일 때 교점이 꼴 해나 근이니까 이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나는 너란 놈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되셨나? 인정해? 오케이. 그럼 노란 새끼 어때? 똑같아요. 이렇게 갈 수 있네. 어머,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노란 놈 자체가 뭐가 됐으니까 해나 근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주장을 해봅니다. 되셨어? 얘가 오케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뭔가 교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물선 아까 그려줬던 거 그 부분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선생님 봤더니 밑에 이런 게 있던데요. 상관이 없다고. 상관이 없다고. y는 얘는 이게 나와 있어. 그럼 얘도 봤을 때 어떻게 돼?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포물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포물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포물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직선하고 포물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만나지 않죠. 그럼 얘네는 쿵짝쿵짝 뭐? 연립 후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 같고 작으면 되는 거라고. 연립 후 그게 되나요? 되죠. 좀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 어떻게? 내가 2차 방정식 문제 풀면서 다 설명했잖아. 얘가 아까 풀었던 거 이게 있을 때, 그지? 그럼 얘를 이렇게 넘겼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는 3이 됐을 때는 요거 하나 나왔지. 얘일 때는 이렇게 돼서 요런 형태 하나 나왔지. 근데 그때마다의 x좌표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이렇게 돼 있었어도 얘는 포물선이고 얘는 직선인데 두 새끼의 교점을 따지면 어차피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연립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연립을 하니까 집어넘길 거 아니야. 이해 가시죠? 그럼 집어넘길 거니까 얘는 뭐가 돼? 2차식 이꼴 0이다. 요 딱으로 나오겠지. 되나? 그럼 얘는 뭐야? 새로운 2차 방정식 생긴 거지. 원래 2차 방정식, 즉 2차 함수라는 새끼가 x제곱이었는데 얘를 집어넘기니까 이렇게 변한 것 뿐이잖아. 이렇게. 되셨어? 그럼 얘도 봤을 때 뭐야? 포물선 직선이지. 어차피 이 새끼 1차고 이 새끼 2차란 말이야. 그럼 둘이 같습니다라고 연립을 해봤자 몇 차가 나와? 2차밖에 안 나온다고. 되셨나? 그럼 문제상에서 만약에 말이야. 그지? 얘가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이 새끼 뭐가 되는 거야? 너 연립해. 플러스 너를 풀었더니, 그지? 너를 풀었더니 x가 뭐야? 이렇게 나와줬단 얘기잖아. 돼, 안 돼? 그럼 나는 얘를 또 다른 2차 함수식으로 그냥 보자면 는 0이니까 원래 y가 있어야 될 자리에 는 0이 붙어버린 거지. 그럼 이 2차 함수하고 x축하고의 교점을 따졌더니 이렇게 되면서 이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러면서 너란 함수식은 뭐가 되는 거야?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됐나? 선생님 많이 갔어?
아, 그러다 보니 너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에 이렇게 완성해서 갈 수도 있는 거라고. 되셨어? 선생님만에 가. 요거는 그 나머지 정리 부분, 항등식 나머지 정리 부분에서도 똑같이 해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얘가 f, x가 x 이런 경우 있었잖아, 그치? 그럼 문제상에서 f1이 1이고 f2가 2일 때 fx를 구해주세요. 그럼 쟤는 어떻게 돼? 다시 식을 썼을 때 fx 마이너스 x라는 새끼를 gx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알겠어? 선생님만에 가. 아, 맞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야? fx 마이너스 x는 0이 될 거야. 내가 풀다 보면 이거부터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순서는 얘가 주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순서는 이건 내가 만드는 거라고. 알겠어? 그럼 그게 나왔을 때 얘는 0입니다. 이렇게 풀잖아, 문제를. 그치? 그럼 그랬을 때 나는 이 새끼가 더러우니까 gx라고 놓는 거지. 됐나? 근데 따지고 봤더니 이거를 이렇게 간 거는 뭘 뜻하는 거야? 두 새끼의 교점을 따진 거잖아. 그랬을 때 x를 집어넘긴 거잖아, 어찌됐든. 그치? 집어넘겼더니 얘는 뭐야? 새로운 어떤 식이 생긴 거라고. 그럼 그 식을 뭐라고 놨어? gx라고 놨어. 됐나? 그럼 얘는 뭐가 돼? 1 집어넣으면 0, 2 집어넣어도 0. 어머나. 그럼 gx라는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a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선생님 왜 qx입니까? 몇 차라는 말이 없으니까. 돼서 그럼 gx는 얘였으니까 집어넘기면 결론적으로 fx는 뭐가 돼? 여기에다가 플러스 x 이렇게만 써주시면 된다고. 됐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라니까, 얘들아. 그냥 이거 보면서 알아듣는 학생이 있고 못 알아듣는 학생이 있을 건데 아, 존나리 어려워 막 이런 게 아니라 어찌됐든 얘하고 얘를 해주면 결론은 2차가 최고차잖아. 그지? 1차식을 내가 셀이 이 새끼한테 뭐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차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그럼 어찌됐든 얘를 쿵짝쿵짝 해가지고 식을 한쪽으로 옮겨주면 얘네처럼 새로운 그냥 2차 방정식이 하나 생기는 거라고. 2차 방정식 이꼴 뭐야? 함수가 떠오르셔야지 당연히. 됐나? 왜? 는 0이 갔으면은 y 대신에 0 집어넣은 거니까. 되셨어? 그럼 무조건 2차 함수에 뭐다? x절편으로 다가가시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야. 됐나? 이해 갔어? 그래서 얘는 뭐야? 새로운 식이 생겼으니까 너란 새끼는 이렇게 구부러진 게 다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이해 갔나? x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쫄지 마시고 2차든 3차든 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얘네처럼 뭔가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값들, 이런 값들이 나와 있다. 그럼 항상 인수로서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그럼 인수라는 건 뭐야? 해나 근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맨날 강조했던 거 뭐야? 해나 근을 갖는다. 전 시간에도 했어. 인수를 갖는다. 그치? 그럼 얘는 또 뭐가 돼? 교점을 갖는다. 그럼 이 새끼는 대입하면 성립한다. 마지막 뭐였지? 그렇지. 나누어 떨어진다. 다 같은 얘기라고. 이 얘기가 나와 있을 때 이게 연결성이 없는 새끼가 이상한 거야. 알겠니? 왜냐면 해나 근이 나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써줬을 때 는영 안 붙이면 뭐 한 거야? 인수분해 된 거잖아. 그럼 너란 새끼가 각각의 인수가 되는 거니까 인수를 갖는다, 해나 근을 갖는다. 마찬가지지. 그럼 해나 근이라는 새끼는 그 등식을 항상 참이되게 만들어주는 새끼니까 집어넣으면 뭐야?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맞는 얘기지. 그럼 그거는 뭐라고 했어? 항상 해나 근을 구할 때는 그래프들의 교점을 구할 거예요. 요지랄 했잖아. 그지? 그럼 그 교점을 갖는 것 자체가 뭐라고 했어? 해나 근을 갖는 개수와 동일해지더라. 되셨나? 아, 같은 얘기죠. 그럼 나는 이 인수 정리, 인수를 갖는다라는 표현을 뭐 예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요. 이 얘기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새끼가 몫이 되겠지. 예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요. 그럼 이 새끼가 몫이 되겠지. 되셨나? 여기까지입니다. 기본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교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땐 제발 부탁드리는데 뭐 하라고? 해나 근을 갖는 거니까 그래프 먼저 생각하시고 방정식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되셨나? 이해가? 5분만 쉬었다가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게요.